9개 중에 2개 골라서 그걸 이으면 그게 대각선이겠지. 근데 그 중에서 오각형으로 예를 들어보자. 자,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방금 배운 대로 하자면 5C 2일 거야. 그지? 그리고 C를 쓰는 이유는 얘랑 얘를 고르는 거랑 얘랑 얘를 골라서 있는 거랑 그게 그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5C 2 중에 안 되는 게 있지. 뭐야? 하필이면 그 두 점이 붙어 있는 점일 경우 이건 대각선이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몇 개를 빼야 돼? 오각형이니까 5개를 빼야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9C2에서 9를 빼면 되겠다. 이해됨? 그럼 13각형의 대각선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자, 다음 이제 삼각형. 가장 주로 나오는 게 이제 103번 같은 애들인데 103번 보자. 반원 위에 점이 있는데 점이 하나, 2개가 여기 있고 4개가 여기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봤지. 그럼 일단 삼각형이라는 건 6개 점 중에 3개 고르면 되잖아. 그지? 자, 근데 이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가지수들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언제 안 돼? 하필이면 같은 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 안 나오지.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거랑 아까 했던 걸로 또 해보자. 아까 했던 거에서는 이걸로 이 상황에서 직선의 개수 한번 구해보자. 직선의 개수는 6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하필이면 같은 선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에서는 뭘 고르건 똑같잖아. 그래서 4C1을 빼지. 됐나? 근데 직선의 포인트는 1개는 더해야지. 왜? 이거 1개는 세야 되니까. 잘 기억해, 요 그림. 삼각형이라면 6개 중에 3개 고르는 것 중에 같은 선상에 있는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걸 빼기만 하면 끝나. 근데 직선의 경우에는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하필이면 같은 선상에 있는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걸 빼는데 마지막에 하나 더 해야 돼. 왜? 요거 하나는 세야 되니까. 이 차이.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09번. 이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똑같아.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얘들아. 109번의 문제를 푸는 거는 나중에 얘기고, 직각삼각형은 몇 개일까? 지금 16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건데, 직각삼각형은 몇 개일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게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지를 알면 직각삼각형이 아닌 게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게 되지. 왜?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직각삼각형 세는 게 쉽거든. 이 원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한 변이 보여야 돼? 지름. 그러면 요 16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은 몇 개야? 8종류지. 그러면 각각의 지름마다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찾아서 곱하기 8하면 직각삼각형 개수 나오겠네, 맞니? 자, 그러면 원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지름이 있다 치자. 자, 그럼 16개 중에 2개를 골랐으니까 14개가 남았고 여기에 7개 점이 있을 거고 이쪽에도 7개 점이 있겠지.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개수 몇 개? 14개. 얘를 포함하고 있는 무슨 삼각형이건, 즉 얘를 골라도 직각삼각형, 얘를 골라도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점이 7개 있었으니까 7개 나오겠지, 여기서도 7개 나오겠지, 총 14개 나오지. 이해됐니? 즉
요 지름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14개인데 지름이 몇 개? 8개. 요게 직각삼각형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직각삼각형이 아닌 게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삼각형 전체가 몇 개인지 알아야겠지? 삼각형은 몇 개야? 16개 중에 3개 고르면 되지. 얘는 뭐 뺄 거 없지. 그냥 아무거나 연속한 거 3개 구해도 어차피 이렇게 삼각형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 삼각형들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거 빼버리면 그게 109번 정답.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로 옆에 111번 해보자. 111번. 요 도형에서 삼각형은 몇 개냐? 119번 같은 건 좀 선 넘은 문제긴 하거든? 이거 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거 무슨 문제인지 알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겠어. 그럼 만약에 조금 적게 해보자. 만약에 도와주시던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먼저 세보자. 사각형의 개수는 쉽게 생각하면 가로줄 중에 2개 고르고 세로줄 중에 2개 고르면 사각형 나오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가로줄 5개 중에 2개 고르고 세로줄 5개 중에 2개 골라서 조합하면 무조건 사각형 나오겠지. 예를 들어 얘랑 얘 고르고 얘랑 얘 골랐어. 그럼 사각형은 얘지. 이런 거거든. 자, 요게 전체 사각형 개수. 자, 다음. 물론 여기서 그림상 당연히 이 전체 사각형은 모두 다 직사각형일 거야. 그지? 자, 그 사각형들 중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보자. 자, 정사각형의 개수는 방법이 없어. 세야 돼. 이건 세야 돼. 어쩔 수가 없다. 그때 정사각형의 모양 너희가 대충 알 테니까 이 정사각형 안에는 한 칸짜리가 있을 거고 4칸짜리가 있을 거고 9칸짜리 있을 거고 16칸짜리 있을 거야. 이렇게 나눠서 세면 돼. 자, 한 칸짜리 몇 개 있어? 당연히 16개 있겠지. 4칸짜리는 세야 돼. 어쩔 수가 없다. 하나, 둘, 셋. 한 줄당 3개지. 그게 하나, 둘, 3개지. 9개. 자, 9칸짜리도 하나, 둘, 2줄씩 있지. 옆으로 2줄, 아래로 2줄. 그러니까 4개. 16칸짜리 1개. 이게 정사각형의 개수. 그러면 모든 사각형들 중에서 하필이면 정사각형인 애들을 빼버리면 얘가 뭐야?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거 셀 줄 알면 되고 그 옆에 120, 121번에 있는 거는 뭐 별거 없어. 지금 120번 보자. 지금 평행선이 각각 방향마다 3개, 4개, 5개씩 있는데 이 평행선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희가 알다시피 평행사변형이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뜻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요렇게 3줄이 있었고 요렇게 2줄이 있었고 요렇게 2줄이 있었다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평행선 2쌍이 있으면 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나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두 선 중에 두 개 고르고 여기에 있는 세 선 중에 두 개 골라서 만들면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다 골라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얘랑 얘를 골랐다라고 친다면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은 요 선과 요 선과 요 선으로 이루어진 여기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이렇게 세 방향이 있다면 세 방향 중에 두 방향을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예를 들자면 이거 개수 좀 늘려보자. 얘가 4개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자, 이쪽 방향이 1번, 이쪽 방향이 2번, 이쪽 방향이 3번이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1번과 2번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식이 3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면 평행사변형이다. 다음 2번과 3번 방향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4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 고른다. 다음 1번과 3번 방향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면 3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 고른다 라고 해서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렇게 세겠다. 이해됐니?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마지막 121번 너희가 답 찾아보자. 어렵지 않지 얘들아? 121번 정답 400. 아,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의 개수구나. 사다리꼴은 어떻게 구해야겠어? 사다리꼴의 특징이 뭐야? 한 쌍만 평행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방향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세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방향에서 2개 고르고 나머지 방향에서 하나씩 고르면 되지. 그러면 사다리꼴 나오지. 내 말 이해되지? 뭔 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2개 골랐어.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랐어. 그럼 사다리꼴 여기 나오지. 한 쌍만 평행해야 사다리꼴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는 지금 방향마다 선이 이 방향으로 5개 있고 이 방향으로 4개 있고 이 방향으로 4개 있지. 4개, 4개, 5개.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 얘네들을 1번, 2번, 3번 방향이라고 친다면 첫 번째, 1번은 2개, 2번과 3번은 1개씩. 다음, 2번에서 2개, 1번과 3번에서 1개씩. 3번에서 2개, 1번과 2번에서 1개씩.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각각의 경우마다 세면 되겠지. 그럼 얘는 5C, 2. 어차피 뭐 4C에 4C니까 그냥 4, 4 써도 되겠고. 그 다음 얘는 4C, 5 곱하기 4. 얘도 4C, 5 곱하기 4. 요거 더해주면 정답. 400.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시험 범위일 거고, 만약에 학교에서 분할 분배를 배웠으면 나한테 말해줘. 그럼 여기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121번까지 풀어오면 돼. 자, 얘는 일단 시키는 대로 써보면 이거랑 이렇게 돼 있지. 자, 시키는 대로 식을 써놓고 이제 구하라고 보니까 문제에서 뭐 어떤 조건을 줬어? R1과 R2가 같도록 하는 Q1, Q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실제 R1과 R2를 구하려고 든다면 구할 수는 있지.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 넣으면 되잖아. 근데 넣기가 싫지. 물론 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넣기가 싫으니까 이걸 조금만 머리를 써보자. 그래서 보니까 이 두 식을 보니까 R1과 R2가 똑같대.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식을 빼버리면 없어지겠네. 똑같다며.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빼보자고. 자, 빼보면, 자, 아래에서 위식을 뺄게. 아래에서 위식을 빼면 얘가 빼기가 딱 특화되어 있다는 게 느껴질 거야. 일단 첫 번째, B는 지워지고, 이쪽에서 R1과 R2도 지워지고, 이쪽에서 AX 플러스 B로 묶어버릴 수 있지. 그래서 빼보면, AX 4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은 AX 플러스 B로 묶이고, Q2X 마이너스 Q1X다.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 요거 묶어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해석만 잘 하면 되는데, 결론은 얘랑 똑같대. 근데 Q2X는 알다시피 얘는 3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3차식이겠지. 그러면 지금 얘는 인수분해 끝난 모양이잖아. AX 세제곱에 X-1. 그리고 여기는 1차, 3차 꼴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똑같아야 되고 얘랑 똑같이 생기면 끝나는 얘기지. 인수분해 꼴이니까 결론은. 그러므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간단히 알 수 있겠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어차피 좌변이 인수분해된 꼴이고 우변도 인수분해된 꼴이니까 둘이 똑같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됐으니까 그거를 이 식에다 적용시켜 본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다음 X 4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나머지 없는 거고, 얘도 1 넣으면 0이니까 나머지 없는 거고, 나머지가 0으로 똑같은 거였네. 그럼 Q1과 Q2가 구해지겠지. 자, 얘는 간략하게 인수분해 되는 애니까 Q1은 X제곱 X 플러스 1이었던 거고, 다음 얘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보이지?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 되겠다. Q1, Q2 나왔네. 끝.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었고, A, B, C는 유리수래. 자, 그러면 원래 알던 대로 하자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면 실수인 켤레근이 나오지.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루트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개수가 유리수다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수인 켤레근을 갖지 않아. 그래서 얘 한 근으로 1 플러스 루트 2를 줬다라고 쳤을 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면 안 돼.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고 다른 한 근을 구해보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켤레근이 아닌데 얘를 왜 줬겠어?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지. 자, 얘가 한 근이야.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보자. 근이랬으니까. X자리에 넣어보면, 자, 얘 제곱은 얘가 알파고, 한 근의 제곱은 3 플러스 2 루트 2지.
자, x자리에 얘랑 얘를 넣어보면 3 플러스 2 루트 2에 a가 곱해져 있고 루트 2b에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자, 싹 다 전개해보면 3a 플러스 2 루트 2a 플러스 루트 2b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됐어.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a, b, c는 죽어도 못 구하지.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야, 이거 지금 켤레인 실수인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없는데도 유리수를 왜 줬냐? 이 말을 준 이유는 첫 번째, 이거 켤레근을 유도시켜서 틀리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니까요. 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 C가 유리수야. 그러므로 이 루트의 유리수가 곱해졌을 때 이 루트가 지워질 수 있나? 안 없어지지. 마찬가지로 어떤 유리수의 A나 B나 C가 곱해졌을 때 걔네가 루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나?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어떤 느낌이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누듯이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A, B, C가 루트를 못 만드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요 식이 유리수 부분인 3A 플러스 2B 플러스 C와 무리수 부분인 2A 플러스 B의 루트 2는 0이다 라고 바뀔 수 있다는 거고, 허수에서 복소수에서 했듯이 얘도 0, 얘도 0이어야 0이겠지. 얘네끼리 간섭을 못하니까. 그러므로 3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고 2A 플러스 B도 0이다. 자,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다라는 건 A, B, C는 못 구하지만 걔네들의 관계식은 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A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3A 마이너스 4A 플러스 C는 0이므로 C는 A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저 식에다가 넣어주면 A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AX C 대신에 A 넣으니까 A는 0. 자, A는 2차 방정식으로 뭐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A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완벽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그럼 요거 근해고시에다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지. 근해고시에다 넣으면 B-가 루트 2니까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2 풀마 1이 되겠다. 근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를 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네. 끝. 됐어? 뭔 소린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런 켤레근 쓰는 문제에서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면 되는데 그게 보기 싫으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켤레근 쓰지 말라고. 또 다음. PX는 세웠지? 응. PX 뭐라고 세워져? 맞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P0이 75래. 그럼 P0이라는 건 여기서 상수항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야? 5ABC가 나오지? 얘가 75래. 그러면 ABC가 15라는 소리지?
원래대로 하면 ABC가 몇인지 알 방법이 없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BC는 뭐다? 대소가 정해져 있는 자연수다. 그러면 풀 수 있지. 왜? 세 수를 곱해서, 세 자연수를 곱해서 15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끝! ABC 정해졌다. 됐어? 요거 때문에. 또? 질문? (109페이지) 14번?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여서 아마 못 풀었을 텐데, 여기서 준 정보는 잘 뽑아냈을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정보로 잘 버무린다라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보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 그럼 쓰겠지. 알파랑 베타 더한 게 A고 알파랑 베타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 자 얘가 있는데 얘 두 근은 알파랑 감마래. 그럼 또 쓰겠지. 알파랑 감마 더한 게 A 플러스 2고 알파랑 감마 곱한 게 마이너스 B다. 자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간의 관계식 하나를 줬지. 알파는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감마. 요게 성립한대. 이때 A와 B를 구하시오. 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식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무려 내야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섞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 일단 요 두 개 합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지. A 자리에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으면 되잖아. A 자리에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감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니까 알파 지워주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라는 식이 하나 생기지. 되지? 두 식 합친 거야. 그러면 어디 보자. 감마 대신에 베타 대신에 두 개 합치면 그냥 하면 되겠구나. 굳이 이거 곱 가지고 할 것도 없겠다. 자, 여기서 이동자. 됐어? 근데 얘가 2잖아. 알파가 4구나. 알파가 4네. 됐어? 그럼 알파가 4인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와 B지?
그러면 여기서 뭐 베타든 감마든 뭐 구하려고 들지 말고 귀찮게. 아니면 여기다 넣어서 베타 구하고, 베타 구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구해지겠지. 아니면 알파가 뭔데? 얘와 얘의 근이잖아. 그러면 이 4를 여기다 넣으면 A 값 나오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A를 알고 있으니까 B 값 나오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 맘 편히. 여튼간에 알파나 나왔으면 끝난 문제지. 그래서 뭐 근각계수의 관계다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면 베타는 알파가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다음 감마에서 베타를 뺀 게 2니까 집어넣어 보면 감마 플러스 4분의 1이 2니까 감마는 4분의 7이겠고, 그러면 그걸로 A, B 값 구해주면 A는 알파와 베타의 합이니까 A는 4분의 15가 나오고, 다음 B는 알파와 베타의 곱이니까 알파와 감마의 곱은 7 부호 바꾸니까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도 되겠고. 관계식이 잘 안 보여서 그렇겠네. 또 다음 이제 없어? 오. 2학교 과거까지 한 거야? 114부터 안 한 거고?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문제 좀 몇 개 풀어보자. 이거 말했나? 117페이지 15번 풀지 말라고? 말 안 했어? 풀지 마. 15번 풀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17번도 풀지 말고. 너 시험 범위 3, 4차 나가나? 언제 썼는데? 자, 일단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풀려있지? 14번. 이건 맞추겠지? 이젠. 117페이지 14번. 이거는 이제 제발 맞추자. 얘들아, 야, 니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풀이가지고만 봐도 잘못됐잖아. 가에서 z-z바에 i를 곱했더니 얘가 음수래. 그러면 얘를 z를 a 플러스 bi라고 넣는다면 요거 2bi잖아. 그럼 이제 얘랑 하면 마이너스 2b지. 얘가 음수래. 그 말은 b가 양수란 소리지. 가에서 뽑아낸 게 요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야, 얘들아, 나를 아직도 못하냐? 응? 이거 한두 번 해봐. 1 플러스 z제곱분의 z가 실수래. 그럼 여기에다가 z자를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실수하는 거야? 당연히 켤레 붙여야지. 아, 이거 한두 번 해봐, 얘들아, 진짜로? 이거 여기다 a 플러스 bi를 대체 왜 넣는 거야? 그거 언제 해, 그걸? 이거 계산하면 z바 플러스 z제곱 z바는 z바 제곱 z 모양 같은 애들끼리 넘겨주면 z바 마이너스 z는 z바 z로 묶어주면 z바 마이너스 z. 얘네들이 똑같은 애들이니까 뭐 계속 똑같은 거 또 하고 있잖아 지금. z바 마이너스 z가 0이던가
Z 곱하기 Z바가 1이던가. 맞나? 받아 적으면 뭐해? 또 시키면 또 못 푸는데. 이거 내가 괜히 말하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이거 계속 했잖아. 내가 계속 시켰잖아, 지금. 잘 나오니까. 자, 얘네들이 똑같을 수 있나? 얘네들이 똑같다는 건 B가 0이라는 소리인데 B가 양수라며. 허수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켤레 간에 있는 두 복소수는 같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럼 얘가 맞단 소리지. 자, 첫 번째에서 요거 건져냈고, 두 번째 1 플러스 Z분의 Z바가 실수래. Z제곱이 실수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얘 켤레랑 똑같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같은 애들끼리 이항하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는 건 여기 얘랑 부호만 반대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붙여주고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지. 됐나? 그러면 얘랑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들이니까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가 0이던가 아니면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얘랑 얘가 똑같던가. 둘 중 하나지. 근데 얘는 아까 했었지? 얘는 안 돼. 그럼 얘가 맞다는 소리인데 얘가 1이잖아. 1이잖아? 그러니까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지. 지금 여기서 A 플러스 B에 단 한 번도 안 썼잖아. 이렇게 해놓고 A 플러스 BI를 넣던가 해야지. 이 상황에서 A 플러스 BI를 절대 넣으면 안 되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건 Z 플러스 3과 Z바 플러스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끝났지? Z 플러스 3, Z바 플러스 3. 전개하면 Z, Z바 3에 Z 플러스 Z바 플러스 9. 다 안에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돼서 정답 7.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저거 할 거거든? 광교기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이거 쓰면 쓸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세 개만 완벽하게 좀 풀어줘. 132페이지까지만. 못 푸는 문제 있을 거야. 그건 오케이. 같이 풀면 되니까 상관없어. 한번 풀어오고 오는 게 중요한 거다. 알겠지?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해봅시다. 오랜만에 곱셈 공식 하나 해보자. 19번. 118페이지 19번. 요거 풀고 갑시다. (19번에) 문제 푸는 힌트. x, y, z는 자연수다. 그리고 대소가 x는 y 이상이고
Z는 Y보다 작다. 일단 이거는 결국에는 거기 있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마이너스 3XYZ를 보는 순간 변형식을 떠올려야 되고, 지금 결국에는 XYZ가 자연수고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XYZ 간의 관계가 필요해. 그러면 변형식 중에서 뭐 써야 돼? 2분의 1이 있는 변형식을 써야겠지. 오케이? 그게 X, Y, Z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식이니까. 그래서 변형식을 쓰면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 마이너스 3XYZ 대신에 2분의 1 X, Y, Z X 마이너스 Y제곱 Y 마이너스 Z제곱 Z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오고 얘가 53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 2를 곱해서 분수 없애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마이너스 Y제곱 Y 마이너스 Z제곱 Z 마이너스 X제곱이 53 곱하기 2라는 거잖아. 근데 53이 소수란 말이야. 그러므로 얘랑 곱해서 53 곱하기 2, 즉 106이 나왔다는 건 얘네는 무조건 양수지,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06이건가, 얘가 2고 53, 얘가 53, 얘가 2, 얘가 106, 얘가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맞니? 53이 소수라서. 그러면 뭐가 맞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X는 Y 이상이고 Z가 제일 작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생각해봐. X, Y, Z의 합은 최소 몇이야? 이거를 따른다면 최소 5. Z가 1, X랑 Y가 2일 때가 제일 작지. 그러므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일 수는 없어. 2일 수도 없어. 불가능해. X 플러스 Y가 5보다 크거나 같거든. 됐지?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을까를 고민하는데, 이제 이쪽을 보자. 여기에서, 자, 요거를 계속 염두에 가면서 봐. 얘 최소값은 몇일까? 0. 같을 수 있어. 같을 수 있으니까. 얘 최소값은 몇일까? 1. 얘 최소값은 몇일까? 1. 그러므로 이 전체의 최소값은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인 2야. 맞나? 그러므로 얘도 안 돼. 그러니까 얘만 남아. 이 경우밖에 안 돼. 문제 조건에 따라. 이해됨? 그러니까 얘가 2라는 건 뭐야? 딱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론은 X는 Y랑 같아야 되고 Z는 뭐야? X나 Y보다 1 작은 수여야 돼. 딱. 그래야 이렇게 나와서 딱 최소인 2가 나오지. 됐니? 됐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3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바꿔보면 X랑 Y 대신에 X 쓰고 Z 대신에 뭐 써도 돼? X에다 1 빼내 써도 되는 거지. 얘가 53이다. 그러면 3X가 54라는 소리니까 X는 18이라는 소리. 그러면 Y도 18이고 Z는 1 작은 17이겠네.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하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봤잖아. 뭐 직육면체 줘갖고 막 대각선, 뭐 모서리, 뭐 부피, 건널비 뭐 이런 걸로 하는 문제도 있고, 그지? 근데 요런 문제도 있다라는 정도로 경험상. 당연히 직육면체로 푸는 문제가 더 일반적이지. 대각선이나 건널비나 뭐 모서리 길이의 합이나 부피 뭐 이런 거 가지고 푸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풀어봐야 돼. 많이 최대한 시간 되는 한. 이거 다 푸는 건 불가능인데 시간 되는 한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 좋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132페이지까지만 꼼꼼하게 잘 풀어와줘. 모르는 건 냅둬도 되니까. 알겠지? 한 번쯤은 풀어봐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거 완성 지어서 줄게.